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화를 나누다가 켜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새로운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 일단 그 본명으로 밝히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바울님을 모셨고 백그라운드를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혹시나 나 자신을 지금 당장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일단 유주랑 고등학교 친구 사이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네. 동갑내기 친구인데 네.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하려면 어 소개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관심사가 좀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 그러니까 그 어떤 음, 틀 안에 가두지 않으려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틀에 갇히기보다는 이게 좀 막 유연하게 왔다 갔다 네, 하려고 계속해서 하는,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사람. 소개를 하고 싶네요. 맞아요. 제가 바울님을 원래는 좀 빨리 모셨어야 됐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일정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모시게 돼서 그래도 너무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계속 아카이빙을 해갈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냐면 제가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또 작업물도 하고 다른 분들과 협업해서 그걸 만들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지금 인터미션 관련한 향수가 제 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 순 없겠지만 굉장히 크고 대용량이죠. 근데 이걸 향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전 이번에 바울님도 이 향수를 의뢰를 드릴 거라서 향수를 만드시는 여기 페어링 에피소드 사장님께서는 이제 바울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 대화만 듣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무드보드만 보고 이걸 만드세요. 너무 좋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울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올라가는 영상들 있죠.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랑 제 무드보드랑 이것만 보고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페어링 에피소드 사장님도 함께 하지만 추후에 다른 이제 또 혹시나 창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님도 또 다재다능하셔가지고 또 여러 방면 뭐 사진 잘 찍으시거든요. 그런 거 사진으로 그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사진으로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그거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아이고 저야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고 열과 성까지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해주시면 되고.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또 친한 분이 와서 좀 장난도 치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님하고 우리 아카이빙 할 내용은 학문입니다.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늘 하는 질문인데 단어 3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왜 그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오기 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선택지가 유리 그리고 학문 그리고 창문 요렇게 3개더라고요. 근데 다른 2개는 뭔가 전혀 와닿는 게 전혀 없었고 일단 저를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또 학문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쪽으로 나눌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학문을 고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학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이제 그런 뭐라 하죠? 또 여러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심리나 아니면 경제학이나 이제 사람에 관련한 약간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제 바울님은 그 굳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바운더리긴 하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좋아하는 학문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죠.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호불호가 나뉘는 게 좀 극명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뭔가를 이제 나서서 할 때 내가 항상 좋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미를 느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문의 영역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일단 사진 쪽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거 뭐였지? 동양 철학 관련해서도 이제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동양 철학 관련된 공부도 좋아하는 편이고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지금 저거 소방 공무원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소방 학개론이라든가 뭐 관계 법규라든가 뭐 그런 것도 네, 그 요즘 하는 제가 관심 있는 학문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다 흥미로운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쪽을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소방 학개론이랑 이제 관련된 공부가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더 재미가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느낌의 재미인지. 일단은 제가 이제 소방 공무원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 필기 시험의 과목이 3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소방 학개론, 말 그대로 불이 무엇인가, 왜 불이 붙는지 이런 화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재밌다. 네. 네, 그 불이 어떻게 화재가 되고 그걸 어떻게 끄는지 약간 이런 개발적인 우리가 이제 소방관의 정말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배우는 게 이제 소방학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소방행정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방관계법규는 이제 소방을 하는 그 소방 영역 안에 있는 법들을 여러 가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법도 그냥 행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실용적일 수도 있겠네요. 완전 진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제로 소방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죠. 만약에 현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저한테 다가오는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학문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학문을 좋아하시는가 최근에 그런 약간 테이스트에 관련된 느낌의 이야기를 해봤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학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걸 공부하고 깨우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바이브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저 명시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좀 뜬금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25년이지만 진짜 과거 조선시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조선시대로 갔어.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벌써 행복해. 그 조선시대로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선비야. 그래 성균관 유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난 어떤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더 열려 있는 그런 세계관을 원하면 그냥 조선시대 사람이다. 로 갔을 때 나는 일단 공부를 껴서 어떤 공부를 할 것 같고 어떤 삶을 추구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조선시대에 자리매김했을까. 나라는 영혼만 가서 거기에 쏙 들어가는 거죠.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슉 들어갔을 때.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피에 홍대병이 흘러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너무 보편적으로 관심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종특이 있거든요. 오케이. 거기 가서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학문을 통한 뭔가 출세와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던 성리학이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학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았던 약간 그런 것들을 팠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천문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차라리 그때 뭐 음악을 했다던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좋은데요? 약간 홍대용 형님 그런 느낌으로 형님으로 모셔도 될까요? 홍대용 그님처럼 이렇게 네,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지. 신기하다. 왠지 잘 어울려요. 그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바울님을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게 된다면 또 이렇게 또 마주하면 좋을 텐데 약간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되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풍류도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찍고 나가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과 사색을 논하고 막 이제 또 술 한 잔도 마셔주고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전국 팔도를 이렇게 또 누비면서 아 저거 좋다 그려봐라 그리면 아 잘했다 돈도 주고 약간 그럴 것 같은. 오 잘 어울리는데요? 이론상 좀 사기캔데.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아주 그냥 신선의 끝판왕 너무 좋은. 근데 심지어 2025년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런가요? 신진 아티스트들이나 뭔가 뭘 하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지원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참여를 한다든지 마음적으로라도 응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재미난 세계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아까 뭐 관심 있다고 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방학개론 말고 아까 앞서서 한 몇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놓쳐서 그렇지만
그 소방학개론 말고 또 관심이 있는 학문이 또 있으신가요 최근에?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사진이랑 동양 철학. 그러면 어떤 거부터 이야기할까요? 사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네. 사진.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사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는, 그러니까 사진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원래도 핸드폰으로 찍는 거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탐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를 찾아서 새를 찍는 거를,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중고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니콘 거 모델명이 정확히 기억 안 나.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렌즈가 결합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줌을 이렇게 슉 많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야생동물을 찍는데 최적화된 가성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 친구가 구해줘가지고 그걸로 새를 찍고 다니다가 새를 찍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경을 찍게 됐는데, 이걸로 풍경을 찍으니까 핸드폰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표현되는 이제 색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그냥 차원을 하나 뛰어넘은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 좋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조금 알게 됐고 그걸로 한창 찍었어요. 한 호주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한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네네. 워킹홀리데이 다녀올 때까지 그걸로 주구장창 진짜 찍다가 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취미나 관심사가 약간 ADHD 환자 마냥 너무 다양하게 막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단점이 하나에 깊게 못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담갔다가 뺀다, 내가 맨날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진짜 어떤 영역에 항상 손가락만 담갔다 빼고 이러니까 뭔가 실력은 제대로 안 느는데, 그러니까 괜히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게 많은 약간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진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래 가져가던 취미였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가장 먼저 한 게 카메라를 산 거였어요.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인데 그 소니 거 A7C2라고, 지금 그때 당시에 바디가 한 200만 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거랑 이제 다른 렌즈까지 합쳐서 뭐 한 3,400 정도 썼어요. 돈을. 근데 그 정도 써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중고가 20만 원짜리를 찍다가 갑자기 이제 갭 차이가 엄청 커졌잖아요. 장비의 질이.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있는 그 카메라는 얘가 다 자동으로 찍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 카메라 노출의 사면소라 그래요. 셔터 스피드랑 그리고 조리개 값이랑 ISO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이제 사진을 공부하고 사진을 매뉴얼 모드로 찍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우니까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더 많이 들여보게 하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이제 되게 느리게 해서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사진을 밝게 나오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또 ISO를 높여서 또 뭐 사진을 밝게 나오게 한다든가. 그래서 요런 장비가 고가가 물론 그 이게 이 노출의 사면소를 건드는 거는 이제 카메라의 매뉴얼 모드를 사용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중저가 모델도 매뉴얼 모드가 충분히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을 했을 때 이 매뉴얼 모드를 알게 되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거죠. 뭐 조리개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변하고, ISO로 높였을 때 뭐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 그거를 시작으로 사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나요? 아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실습도 필요하잖아요. 네. 다양한 피사체를 담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동물이 됐건 네. 환경이 됐건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있었나요? 그것도 저는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사람은 거의 안 찍고 무조건 풍경이랑 건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찍었었는데, 올해는 완전 또 바뀌어서 무조건 사람만 찍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는 유독 사람을 많이 찍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도 감사하게도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또 그렇죠.
애교심에 투철했던 시기였어가지고 또 이제 과잠을 입고 학잠이라고 하죠. 학잠 입고 그때 또 잘 찍어주셔서 또 요긴하게 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친구인 본인을 칭찬을 그래서 다들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제 인스타 게시를 뭐라 했냐면 너 장사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대. 나중에 연락이 와요 저한테. 와 진짜 맞는 거. 너 친구 진짜 사진 잘 찍는다 이랬거든요. 전 그때 진짜 정말 너무 충만해진 얘기. 왜냐면 이게 저는 말씀 중에 약간 제 말을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말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렌즈로 사람을 찍을 때 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게 그 사람의 스킬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의 눈이 거기에 담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봐주려고 하고 더 매력적이고 또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는 그 마음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럴 거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탐조할 때 그 예쁜 새들도 그랬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사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네. 사진을 공부를 하고 좋아하시고 취미로 일단 가져가신다고 해도 네. 사진기를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어찌됐든 좀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뭐 목표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올해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작년 말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페어링 에피소드 사장님을 이제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2번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돼서 네.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작년 말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그 버킷리스트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자리를 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버킷리스트를 이제 올해에 이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으면서 네. 그때 이제 사진 얘기도 적었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카메라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되게 동기부여가 됐던 말이 그래도 그 장비값만큼은 돈을 벌어봐야 된다. 카메라로. 네. 그게 약간 어느 상황에서나 누구한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으면 딱 그만큼의 돈을 일단 벌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지금 한 4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그 정도 돈은 한번 사진으로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무조건 어쨌건 간에 올해는 카메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좀 목표가 있었는데 좀 꿈이 소방 쪽을 또 어쩌다 보니까 꿈을 꾸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느라 지금 사진을 아예 내려놨거든요 지금은.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올해 그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400만 원 좀 넘는 그런 돈을 벌어보고 싶다 카메라로. 사실 근데 꼭 뭐 목표라는 게 기한은 본인이 또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미룬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나중으로 미룬 거니까.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가치가 있어요?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사진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오, 어떤 가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진으로서 진짜 엄청나게 큰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사진을 찍음으로써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적인 거죠. 저는 이제 자아 실현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올해 사람을 좀 많이 찍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제 제 주변인들의 좋은 모습을 담아주고 싶어서 굉장히 싼 값에 이제 뭐 스냅 촬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 빌려서 스튜디오 대관 촬영도 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활용이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을 찍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거를 이제 즐겁게 사용하고 요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엄청 큰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의 모습을 찍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누가 나 이런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때 달려가서 내가 그거를 도와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장사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저라는 가치를 일단 증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또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네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유기견 구조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인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이 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조가 됐다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이제 다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기견들을 입양을 할 때 이제 사진으로 보게 될 거잖아요. 그쵸. 어플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얼굴을 보고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가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그래서 사진을 그 친구들을 잘 찍어주면 그래도 한 마리라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일단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이룬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과도 사진으로 소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런 가치를 저는 좀 이루고 싶네요. 굉장히 예술적인데 또 사회복지적이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제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셔서 저도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가지고 계신 그 자원 혹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진으로 그 가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만약 이 질문을 또 만약 제가 뭐 저희 유튜브에 올리고 또 이 질문을 사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만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참 질문이어서 드려봤는데 되게 좋네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면 아예 그냥 딱 정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바쁘시다고 하셨지만 향후 몇 년 내에 뭐 요거 아까 말씀하셨던 가치 중에 그러니까 한 총 4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뭐 같이 하면 3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유기견이라든지 이제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뭔가 사진 뭐 증명사진 됐든 뭔가를 그 3가지 중에서 요 3가지를 내가 몇 년 안에는 한번 3년 생각하고 있는 건 3년입니다.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네. 한 2028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안에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안에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고 아카이빙 될 싶은 게 아니라 거라서 3년 안에 할 겁니다. 네네네네. 그 아카이빙이 계속 될 거라서요. 이게 또 이벤트를 그쵸. 하거나 또 하게 되면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계속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내가 진짜 그걸 또 할 수 있는지 그치. 그런 게 또 맞아요.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까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또 궁금했던 부분이 그 사진기에 렌즈를 부착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렌즈가 있으세요? 네. 일단 렌즈의 종류가 크게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각 그리고 표준 네. 그리고 망원 이렇게 약간 어떤 차이인지 말씀을 드리면 광각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넓은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많은 화면을 담을 수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네. 스와이프를 바깥에서 중앙으로 오게 하면 이제 많은 이제 피사체를 담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광각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자연을 찍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뭐 스와이프를 하지 않았을 카메라를 딱 켰을 때 그때가 이제 표준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시점이 되는 거죠, 사진이. 네. 그리고 이제 스와이프를 안에서 바깥으로 넓혔을 때 오케이. 이렇게 넓혔을 때 이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걸 이제 망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저는 망원을 좋아해요. 가까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네. 그래서 망원이 사실 사진 찍는 분들 중에 망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좀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표준 줌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랑 조금 더 넓어졌다던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약간 요런 느낌이면 망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 눈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이거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사진 안에 담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진을 딱 봤을 때 한순간 딱 어떤 특별함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망원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사실 또 경험이 또 있는 거는 예전에 제가 주로 사용했던 카메라가 줌이 되게 많이 되는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초망원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전에 망원으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어서 조금 취향이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망원 쪽으로. 처음에 어떤 렌즈를 사용했느냐도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게 또 길이 작용할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뭐 소방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또 나눠봤는데 네. 이분 자체가 워낙에 하시는 것도 많고 관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되게 좋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관심 가지는 건 많은데 하는 건 별로 이게 없어요. 또 동양 철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길 거기 때문에 제가 뒤로 그쵸. 뺐거든요. 네네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를 시작을할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동양 철학도 스터디 모임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수많은 철학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선비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디 씨랑도 네. 약간 통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선비 행세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선비 지망생이죠. 네, 선비 지망생이시다가 네, 뭐 인스타 맞아요. 뭐 그쵸. 화면도 이제 막 저거 거의 그쵸. 선비 사진이고. 근데 저는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 거에서 그러니까 시간 관리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선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학문에 정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뭔가 그러한 삶을 되게 동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뭔가 그런 선비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선비의 삶은 떠오르는 그냥 조용한 방 한 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런히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돈된 삶을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자기의 학문을 이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그거를 탐구하는 네, 그런 무해하고 그리고 또 마이너하고 약간 그런 삶에 조금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선비의 삶 때문에 약간 동양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네. 그 이후에 제가 퇴계 이황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또 이황 선생님과 관련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유명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어떤 생애를 다룬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어떤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회에서 완전 기득권층이잖아요. 그쵸. 물론 그분이 뭐 굉장히 뭐 부유하고 뭐 사치를 부리고 그런 삶을 사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득권층에 계셨던 분인데 네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게 너무 흥미롭고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알게 되고 나서 이황 선생님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 그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게 성리학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성리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성리학을 공부하려니 자연스럽게 중국의 동양 철학, 그렇죠. 네, 그쪽 유교 사상이라던가 도가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리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쪽에도 너무 흥미롭고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서 네네. 여기에 이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를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동양 철학 중에서 다양한 사상이 있고 그 다양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라고 지금은 칭하고 싶은데 저는 네. 그 연구를 해서 본인들끼리 그런 이렇게 이론을 네. 정립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 정립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내 삶과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묵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학문을 아우르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주로 접하고 공부하는 쪽은 제자백가 사상이라고 네네네. 이제 제자백가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유교, 도교 네. 뭐 이런 이제
갑자기 이걸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괜찮아요. 근데 제자백과 사상이라고 이제 그것들을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자 선생께서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교수님이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통해서 이제 제자백과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묵가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묵가. 근데 묵가라는 이제 사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드신 분 성함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어떤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냐면 네. 사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공자께서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인이라는 사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인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이 유교를 알려면 논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논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논어 안에서도 이 학문을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라서 맞아요. 그냥 대화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확하게 인이란 무엇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앞줄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인이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압축시켜놓고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인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공자의 인은 사실 범인류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주변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묵가에서 얘기하는 겸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기독교적인 사랑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정말 내 이웃을 정말 그런 사랑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사상이라서 그래서 묵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애초에 약간 공인들 약간 그런 공업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네네. 진짜 그냥 밑바닥 그냥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만드신 분도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고 근데 그러한 와중에 그러니까 이 민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써 내가 어떤 뭐 철학을 만듦으로써 이게 뭐 법으로 바뀌고 약간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묵가의 사상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유교도 좋아해요. 다른 것도 근데 사실 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데 저희 지금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몇몇 분들 특히 이제 동양철학 이제 스터디도 하시니까 근데 간단하게 그 저희 뭐 그 또 침착맨 씨처럼 모셔가지고 초대석처럼 모셔서 그 간단하게 요즘 동양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저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거는 그냥 괜찮으시다면 이번 연도 안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데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문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이제 동양 관련한 이런 동아시아사 막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철학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가 공부를 할 그런 뭔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긴 하겠지만 깊이 판다는 건 그러니까 또 얕게라도 이걸 내가 삶에 끌어들여서 나 이거를 좀 더 파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양철학 지금 묵가까지 왔는데 그 스터디를 여시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터디 같은 독서 모임을 했어요. 네, 그런 독서 모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스터디를 여시게 된 계기. 일단 저는 제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는 거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거를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는 거 좋아요.
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랑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심지라는 공간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은 좀 바쁘셔서 맞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다른 손님분들이 오셔서 독서 모임도 만들고 아니면 어떤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같이 나누고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 요새 이제 또 다시 활성화될 테지만.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다른 모임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 모임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어보고 싶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는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인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네. 그걸 듣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미 선착순이 마감이 돼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심지는 아니었지만 그 어찌됐든 그 이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 네. 그때 플레이어로서 활약하셨던 그 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네. 몇 개 정하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책을 정하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애초에 동양 철학을 관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진짜 찾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약간 어떤 공자의 책을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뭐 도가의 뭐 노자의 책을 갖고 온다던가 약간 한 사상에 딱 정해진 책을 갖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흥미를 좀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동양 철학에 굉장히 제자백계 다양한 사상들을 모아놓은 책을 선정을 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딱 제자백과 사상만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주는 뭐 유가만 하고 네. 한 주는 도가만 하고 한 주는 뭐 법가 이렇게 하고 뭐 그랬었던. 그걸 진짜 컨텐츠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공부의 수준이 좀 많이 낮고요. 진짜 그냥 약간 입문을 도와주시는 정도. 그쵸. 네, 그쵸. 정말 입문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아직 뭐 깊이 있는 컨텐츠까지 건 먹기는 좀 또 힘들 다른 것 같아요. 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박사 과정이라든지 정말 인생 전반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그분들께 말씀을 여쭙는 게 맞지만 이 입문 수준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사실 그것도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입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네네. 이제 다른 공부를 하느라 이걸 네. 논지가 조금 돼서 아까도 이제 막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버벅이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 근데 어쨌건 간에 이번 이제 공시 준비가 다 끝나면 그것도 다시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 가서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또 생각을 해보려고요. 공부를 좀 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연도 안에는 못 여시는 거죠? 이번 연도 안에는 조금 힘들죠. 제가 그쵸, 내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네. 내년 하반기? 제가 좀 아까도 이제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관심사가 많아서 찌르고 빠지고 막 이런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결과물을 못 내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약간 이제 작년인가부터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딱 공부에만 딱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공시를 준비를 하신다고 아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짝 틀면 네. 근데 그 공시는 언제까지 진행을 일단 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일단은 뭐 2년 동안은 될 때까지 한다 뭐 이런 마인드긴 한데요.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예. 기한 없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게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시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체력 관련한 것도 좀 챙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 일단 일정이 3월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요. 네.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걸 합격을 하면 2차로 이제 체력 시험이 있고요. 예. 체력 시험을 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합격했으면 면접을 보고 네.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합격 목걸이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거의 쇼미더머니급으로. 쇼미더머니급이네. 그 이제 합격 목걸이 못 받으면 불바다로 내려가. 그쵸. 불바다로 다시 그냥 시작이야.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음 리셋이지. 시즌으로 다음 시즌이야. 근데 이제 공시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 소방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찰은 1년에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소방은 오케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오케이, 바꿔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2번 정도는 저도 해도 되지 않나. 제발 좀 많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학문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약간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네.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네. 내가 공부를 좀 좋아하나 보다라고 느꼈을 때 좀 끌렸던 공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기간을 봤을 때 저는 완전 애기 때는 네. 저 완전 애기 때는 제가 막 뮤지컬이나 오페라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고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뭐 아시겠지만 전 케이팝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뭐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디깅하듯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라는 게 꼭 그게 섹터가 나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뭔가 몰입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님께서도 혹시 내 생애 전반을 봤을 때 다 얘기하셔도 좋지만 딱 지금 떠오르는 내가 요 공부 요 몰입을 했을 때 좋았다. 과거에 과거에? 현재 말고 과거로 봤을 때 이 작년도 과거니까 2024년까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내가 요 공부 나쁘지 않았다. 요 몰입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으세요? 물론 있죠. 물론 있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네네. 사실 저는 자아가 되게 늦게 열린 편이에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네. 저는 20살 초 21살이었나? 20살인가? 아무튼 20대 극초반에 우연한 계기로 자아가 열렸거든요. 저는 자아가 열린 시점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재밌죠? 네. 어떻게? 근데 이거는 다음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오케이.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자아가 열린 시점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전과 이후로 제 삶을 나눠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큰 변곡점을 겪는데 이제 제가 몰입했던 거는 처음 제가 자아가 열렸을 때는 제 스스로한테 몰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릴 때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맞아요. 또는 내가 뭘 좋아하는 성향인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즐겁게 했었던 거는 제 스스로가 좀 남들이랑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나는 특별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 그대로 내 인간으로서 종류가 좀 내 또래 남자애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지나치게 그때 당시에 너무 예민하고 감수성이 좀 짙고 너무 여리고 이 멘탈리티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 나는 이런 사람이지? 왜 나는 이런 성격이지? 막 이런 것들 제 스스로 되게 좀 자책 아닌 자책도 많이 했었고 스스로를 좀 되게 좋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사람이 뭔지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이제 내가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나라는 어떤 종류가 있을 뿐이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스스로한테도 몰입을 많이 했고 인간 자체에 좀 관심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 자체. 좋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안 맞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과거에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안 맞는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좀 안 맞았죠. 네, 제가 완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MBTI를 잠깐 빌리면 좀 F 성향이 강하고 N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네네. 네, 약간 다른 유형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제 뭔가 그 대화의 주제가 너무 경제적인 얘기라든가 STJ 약간 요런 느낌. 그런 분들이랑은 좀 안 맞았는데 그런 분들. 뭐 지금은 뭐 전혀 아니고 너무 환영하고요. 예예. 뭐 TP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ENTP. 그러니까 말이 ESTP. 너무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거친 사람이랑 좀 안 맞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민하고. 지금 근데 표현이 예민한 사람은 좀 지금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근데, 거치신 분들. 네, 다만 좀 현실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요즘은 되게 잘 맞죠. 근데 말씀하신 현실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어떤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돈 얘기죠. 돈 얘기. 네. 어떻게 하면 그쵸? 조금 더 내가 경제적인 직장에서 자유를 내가 이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요소 말고요. 딱 그
사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내가 네. 경제 부를 얼마나 더 쌓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얘기들. 정책이 어떻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에 와닿는 얘기죠. 네, 정말 와닿는 게 네. 저도 아시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NFP 성향이 강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친구를 했겠지. 근데 저도 바꾸고 싶어서 네.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은 중용을 찾아가요. 왜냐면 제 중용이랑 같이도 동양 철학과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맞습니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치거든요. 공자 선생께서 한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너무 제가 극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전공을 완전 현실적인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배경이 또 예를 있으니까. 들어 제가 전 몰랐는데 전 엄청 지금 이런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거든요, 성향이. 네. 근데 제가 주어지는 것들은 선택했던 것들은 오히려 역으로 정책, 경영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제가 잘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탑재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탐하게 되고 그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고 나서 막 애써서 막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해놓고서 다 끝내놓고 나면 약간 탑재가 된 거죠. 약간 이만큼 이렇게 모자이크만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중용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중용이네요. 특히나 본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반대 성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NF들한테 좀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ST들은 NF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 근데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근데 NF들은 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고 싶어하죠. 저 추금이에요. ENFJ, ENTJ, 아니면 ENTP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 모습을 너무 존경스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틀에 가두고 싶지 않다 나를. 그래서 제 스스로도 예전에는 저를 네네. MBTI로 표현하는 걸 되게 즐겨했고 네네네네. 그리고 저가 INFP 성향인데 INFP의 화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INFP에 더 잘 어울리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재밌네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좀 어떤 계기로 이제 현실적인 가치관을 많이 받아들이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사람이 좀 연쇄적으로 바뀌면서 기억나요. 네. 다른 이제 가치관들을 막 받아들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네, 일단 이해도 되고 나도 이제 점점 그들의 가치관을 좀 닮아가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죠. 네, 내 성향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약간 잠식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반대 거를 너무 탐하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스로가 제대로 서 있고 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들이 가진 게 참에서 이거랑 다른데 잠식되진 않았고 그냥 그걸 차용하신 정도? 근데 그 처음에는 조금 이제 네네. 과하게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철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건데요. 네네. 내가 필요한 것만 공부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네, 알죠.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철학과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통찰하고 관통할 수 있는 철학은 그런 생각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고 그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나한테 뭔가가 필요한 그때 당시 필요한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는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성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다른 성향의 어떠한 모습이 있을 뿐이지 그 반대 성향의 모든 모습을 다 차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이 기질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나는 스스로를 INFP라고 생각하지만 INFP의 이러한 모습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른 성향의 어떠한 점을
내 단점은 이런 거니까 이 성향의 이러한 점들을 한번 가져와서 나의 이런 성격들을 보완해봐야겠다. 이런 접근을 하면 굉장히 건강한 방향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무턱대고 어떠한 이상향을 정해놓고 어떤 롤모델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이 사람이 하는 뭐 말이나 막 어떤 생각을 따라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안 돼. 흉내도 제대로 못 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뚝딱거려. 맞아. 그래서 그러게는 못 살고 맞아. 내 중심 모습을 좀 잘 세워놔야죠. 아니 지금 저희가 한 5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언이 꽤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타임스태프로 좀 찍어놔야 될 정도인데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 학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지금 바울님하고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진짜 정말 멀지 않은 시일에 이제 근거리 시일 안에 정말 또 다른 컨텐츠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여쭤보자면 저희는 뭐 또 끝나고 나가서 또 이제 차 한잔 하겠지만 궁금하죠? 네. 일단 저한테 그 구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 그 구절이 아직도 바울님과의 채팅에 상단바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때 기억하죠. 이 이야기를 바울님의 목소리로 듣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석사 준비와 이제 노무사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했던 시기였고 제 인생에 또 다른 이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그때 바울님이 저한테 구절 하나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의 구절이었죠. 학문은 죽어서야 끝나는 것이다라고. 학문은 죽어서야 끝이 나는 것이다. 네, 절대 끝나지 않는. 맞아요. 네버 엔딩 스토리죠.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전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이 마무리 한마디. 제가 나중에 캡처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 학문은 죽어서야 끝나는 것. 그래서 저는 바울님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이제 선물 만들어서 전달 드릴 때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네요.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 이 대화? 너무 즐거웠죠. 저는 두세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앞전 그 태민님 같은 경우도 아직 이집트 썰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집트를 다녀오셨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뭐 출장차 근데 이집트 이집트 궁금하네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랑은 이제 뭐 누나 동생 사이니까 누나 제가 이집트에 가서 흥정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다. 근데 궁금하다. 그게 누나 거기 가서는 막 얘기를 하고 이집트 가서 뭐 먹어봐야 될 거 리스트업 하면 안 될 거 리스트업 이게 썰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모아놔야겠다. 그래서 바울님도 한번 좀 시간을 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문 저 항상 열려있어요. 사진 인문학 막 이런. 근데 막 그런 거 하려 그러면 너무 부담이 돼. 머리 아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원데이 클래스로.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아직 제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그럼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성향이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인문 클래스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사진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진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입문할 때 뭐 어떤 것들을 알면 좋은지, 뭐 어떤 장비들이 좋은지. 약간 애호가의 수준에서. 애호가의 수준에서 딱 입문할 때 필요한 것들, 알면 좋은 것들, 장착해야 하는 마인드 이런 거.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호인으로서의 그쵸. 이제 약간 그런 거네요. 저도 뭐 밴드 동호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오케이. 그쵸.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